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직 중에 방역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2번이나 막았다. 네. 총장이 막았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왜 막았을까? 이게 법리적인 이유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 이제 네. 궁금하게 만드는 거고. 예. 그리고 내부에 편지로 폭로된 게 이만희 구속대 한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게 윤석열이다. 네. 라고 이제 그 내부자가 이제 고발을 한 네. 그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으면 그 사이에 물론 하루아침에 이거를 뭐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들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상황이긴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다고 당연히 이건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천지 같은 데가 되게 보여주는 특성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양상하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네. 되게 목적의식적으로 어딘가를 침투하고 감염시켜서 키우고 넓히고 이런 방식을 되게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신천지의 특징이 이미 이제 교세가 확립된 개신교회라든가 이게 뭐 이런 데들을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털어먹는 네. 접수하는 그 방식을 쓰는 네. 예, 그 전도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예. 예. 그 산혼기기 전략. 예. 그게 전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산혼기기 전략이 그 방금 말씀 주셨듯이 멀쩡한 교회가 있으면 좀 소형 교회를 주로 타깃을 하더라고요. 한 예. 50인 이내. 근데 거기에 신천지 신도를 투입을 시키고 특히 전도사들을 많이 노린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쪽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을 자꾸 이렇게 오염을 시키면 멀쩡한 분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런 식으로 신천지가 그 기존 교회를 장악한다. 그래서 산을 아예 옮겨버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이게 오프라인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그 상황인데 온라인에서 그 소위 테라포밍이라 불리는 네, 이런 테라포밍. 작업들은 과연 안 할까? 음. 정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드러나 있는데도 왜 이 문제가 아직까지 방치가 되었을까가 전 궁금합니다. 여기에 한국 근우회라고 하는 예. 네. 그런 단체가 또 연관이 돼 있어요. 한국 근우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번에 찾아보게 됐는데 네. 그 1927년에 결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여성 단체, 뭐 한마디로 민족주의 계열의 그러니까 기독교 계열의 민족주의 세력과 네. 사회주의 세력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힘을 합쳤던 큰 여성 단체였다. 네. 현대사. 꽤 네. 중요한 단체였는데 네. 독립운동 측면에서 그렇죠, 봐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 회장이 이희자? 이희자, 예. 네. 이 사람이 1981년인가에 이제 회장으로 와서 쭉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이 그 한마디로 저런 유력한 여성단체 회장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의 인맥도 되게 넓었다고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만희의 측근으로 가게 됩니다. 능력자네. 능력자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장 되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 그렇죠. 그렇지. 오랫동안 그런 자리 차지하니까 아무래도 또 이 인맥들도 막 넓었겠고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측근이 되고 그래서 그 이희자 회장이 윤석열을 만났다. 그래서 인증샷이 지금 CBS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 지금 여성 단체를 저렇게 앞세우면서 사실은 신천지 신도였고 정치적으로 써먹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겉으로 이제 여성 인권을 표방하고 있으나 뒤에서는 저런 식으로 다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일단 드러난 거고 물론 모든 뭐 여성 인권이나 남성 인권이나 이걸 표방하는 게 다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도 충분히 정치와 결탁을 해놓고 아닌 척하는 데가 많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다른 축으로 남성 인권을 얘기하면서 지금 폭도짓을 하고 있는 신남성연대 그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식으로 이제 겉으로 인권 얘기를 하면서 저런 식으로 오염시키는 것들도 있다. 문제는 뭐냐면 저거를 비판하다 보면 그럼 니네들이 말하는 그 인권 단체 거기도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재밌게도 또 여성의 힘을 엄청 강조하는. 엄청 강조합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동단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네. 되게 그 반여성주의적 신남성연대와 네. 사실은 여성의 힘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뭐 반남성주의는 아니겠지만 보여지는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성 단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 여성의 힘을 강조하는 이 한국군의 회장 이희자 회장하고 이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또는 윤석열의 한 우산 아래 모일 수 있다는 게 아, 그러니까요. 어떤 면은 존경스럽기도 해요. 하여튼 대단해. 예. 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뭐든 어쨌든 힘만 되고 표만 되면 다 모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데 선거 시기. 네. 그러니까 예. 이념이고 철학이고 정책이고 다 필요 없고 이익만 겹치면 난 누구랑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네. 오로지. 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국힘에도 신천지가 침투해 있을 수 있고
있고 또 민주당에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판 어떻게 나냐면 결국은 누구랑 손잡고 배가 맞아서 일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나 민주당의 기본이 신천지랑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지하든 누가 지지하든 거기도 뭐 예를 들면 나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랑 그게 또 더 가능하면 국민의힘이랑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침투해 있어도 침투한 채로 뭐 끝나고 빠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또 뭔가를 해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네. 아까도 어차피 너네도 똑같은 거 아니냐 너네 인권단체들도 하지만 사실은 그 단체나 침투받은 단체나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결국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느냐. 가 더 저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표현 중에 이제 배가 맞다는 표현이 오해가 가능해서. 네. 아, 네. 그 짜웅. 예. 그러니까 짝꿍. 짜웅도 그렇고. 왜? 그럼 뭐 어떡하라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익이 맞아서. 네, 그렇죠. 이제 뭔가 목표하는 바가 비슷하고 그래서 야합한다. 그렇죠. 이런 정도의 뜻이잖아요. 예. 야합도 원래 그 어원을 따지자면 아주 그렇긴 합니다. 예. 들야 또 한 가지 그 의혹을 짚어봐야 되는 게 신천지가 계속 또 빠짐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난번 암살 미수 사건에서 네. 신천지하고 연루가 좀 돼 있다라는 설도 또 나와 있어요. 네. 그 내용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찾다 보면은 물론 이제 음모론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좀 충격적인 게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김진성 뭐 씨도 붙이기가 뭐한 그 네. 암살 미수범이 음. 일단 범행 전날 신천지 신도를 그 봉화 쪽에서 만났다. 요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그 공인중개사를 하던 곳이 충남 아산 배방읍이라는 곳인데 맞아요. 아산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배방읍이란 곳에 신천지 관련 교회 그게 또 그쪽에 근처에 있었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 이상한 건 뭐냐면 저 김진성이 원래는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되게 힘들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로 뭐 건물 뭐 부동산 뭐 좀 알아봤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와서 물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 자체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도한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미친 사람인지 그죠. 그림 잘 안 그려지죠. 그죠. 아니면 과잉한 어떤 극단주의적 정치 세력인 건지 아니면 배우가 있는 광신적인 누군인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 네. 근데 이렇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야당 심지어는 국회의 다수석을 제일당. 가지고 있고 대통령 후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에 대한 백주대낮의 암살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려진 게 없을 수가 있나? 네. 저는 그것도 참 되게 의아합니다. 네. 그거는 도대체 왜 그럴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신속하게 물 청소해서 증거를 인멸해주고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헬기 특혜 논란이라면서 그게 도배가 됐잖아요. 저는 이 상황 자체도 아니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개입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냐. 물론 이재명 대표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싶을 텐데 이거는 이게 뒤집어 놓고 만약에 국힘 쪽 얘기였다 하더라도 전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유력한 차기 그 대선 그 대통령 후보가 그런 식으로 뭘 길거리에서 갑자기 그렇게 찔렸는데 그때 무슨 나무젓가락이었나 그런 식으로 또 갑자기 키워드가 돌면서 그냥 이거는 쇼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확 도배되고 네. 이거는 이상해도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지만 예전에 박근혜가 이제 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나중에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 네. 그때 이제 커터칼로. 커터칼로 테러를 당했잖아요. 네. 예, 그 자체도 물론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언론이 보도한 건 뭐 거의 이제는 뭐 판 뒤집혔다. 그렇죠? 판이 끝났다.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선거 끝났다. 예, 네. 그런 식의 행동으로 나왔었고 되게 미담화 시켜가지고 보도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볼이라고 하는 것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약간 정맥 같은 거에도 동맥도 있을 밑으로 수 흘러가기 있고. 때문에 어렸을 땐 상대적으로 그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목에 비하면 뭐. 네, 네.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목숨이 되게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네. 뭐 경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헬기 부정 사용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고 네. 그 당시 박근혜 대표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여성을 또 부각해. 여성에게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러면서 되게 약자 코스프레를 또 하는 그 테러하고는 똑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테러고 정치 테러고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훨씬 더 큰 경우가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거였는데 이 보도 태도의 차이는 도대체 그냥 단순한 연차의 차이로 해명할 수밖에 없는 걸까? 네. 그때 기자하고 지금 기자가 최근의 기자들이 달라서 그런 걸까? 네. 뭐 진짜 사람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좀 안 그래도 연구를 조금 해볼 가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저런 특정 정당의 대표하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 같은 보수 진보라 하더라도 그 흔히 우리가 그냥 정파성이라고 퉁쳤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양상이 있고 시대적으로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일단 1차적으로 그건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50년대부터 6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일반론적으로 보면 억울한 개인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인의 수준은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50년대 60년대가 차라리 더 훌륭한 언론인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